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단입니다. 세상 모든 동물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동물행복연구소. 애니멀 시그널. 안녕하세요, 장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준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앞으로 새 가족을 맞이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이 학교 한번 등록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서울시에서 오는 12월까지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한대요. 네? 반려동물 시민학교요? 그럼 그 학교는 이 보호자랑 반려동물이 뭐 같이 다니는 학교인가요? 이게 손잡고? 그게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랜선 학교인데요. 서울시 반려동물 시민학교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시면 온라인 통합교육을 통해 누구나 반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등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오. 상준 씨처럼 반려동물 입양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입양가정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알아야 될 마음가짐, 준비사항, 그리고 입양 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맞춤형으로 알려준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강아지도 좋아하지만은 고양이도 한번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니까 입양할 엄두조차 안 났는데 반려동물 시민학교에 등록해서 고양이에 대해서 좀 배워봐야겠습니다. 네, 반려동물의 건강과 영양관리뿐만 아니라 행동 언어를 이해하고 또 보호자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동교정 교육 그리고 돌봄 교육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교과 과정이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맞아요, 학교를 맞아요. 다시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납시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시간이 있습니다. 동물들의 시그널을 이해하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법을 알아보는 애니멀 시그널. 지금까지 뭐 참 다양한 동물들의 시그널을 분석해봤는데요. 우리가 문제 동물이라 생각했던 녀석들도 보호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요. 볼 때마다 신기하죠. 오늘은 또 어떤 동물과 소통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애니멀 시그널의 주인공 지금 만나보시죠. 경기도 안양의 한 공장 단지. 입구에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여러 마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시작부터 존재감 확실한 오늘의 주인공. 안 무나요? 겁나는데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짖는다는 요 녀석. 큽니다. 오늘은 커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도베르만 돌입니다. 웬만한 사람 겁먹겠는데요? 아니 많이들 무서워요. 아, 근데 저 도베르만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귀여운 게 아니라 잘생겼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잘생겼네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해졌는데요. 보호자가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공장에서 키우고 있다는 돌이. 처음 제작진을 경계하던 모습과 달리 얌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가만히 얌전해서. 이빨 내놓고 막 짖을 때는 무섭다고요, 엄청. 엄청 무서워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덜하네, 그래도. 또다시 심기가 불편한 모양인데요. 보호자 그런 도리가 안타까워 목줄을 풀어주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보호자를 향해 짖기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짖죠? 막 이런 거, 물건 막 이런 거 가만히 안 놔두고 막.
우리 이렇게 일하는데 와서 막 날리고. 네. 아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쟤 때문에. 2년 전 도리를 새 식구로 맞이했다는 가족들. 어린 시절 도리는 순한 성격에 애교 많은 강아지였다는데요. 아유, 도리 정말 깜찍했네요. 하지만 성견이 된 도리. 시도 때도 없이 짖는 건 물론이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입질까지 한다는데요. 귀신인 줄 알았어. 무서웠잖아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는 내가 좀 순한데 너무 짖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동네 산책하는 것도 힘들고. 공장에서 하루 평균 8시간을 보낸다는 도리.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루했는지 보호자에게 놀아달라고 보채보지만 모두들 바쁘기만 한데요. 심심하면 또 링 갖고 와서 계속 찔러요. 놀아달라고.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놀아달라고 할 때 다 들어주면은 요구성이 좀 많아진다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일부러 다 안 놀아주거든요. 놀아달래, 제발. 그래 앉아. 도리의 놀이 횟수를 일부러 제한하고 있다는 보호자. 그렇다면 혹시 도리가 짖는 이유가 놀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닐까요? 터그를 되게 좋아해요. 터그를 좋아해서. 공장이라는 환경이 도리에게는 사실 맞지 않나요? 스트레스를 받았나요? 도리가 성에 차지 않는지 또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리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야외 애견 카페를 함께 찾았는데요. 와, 다른 친구들이랑 있을 때 어떤지 궁금하네요.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친구들을 보고 신이 난 도리. 잘 노는가 싶더니 다른 강아지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신을 말리는 보호자에게 심통이 났는지 이번엔 보호자를 향해 짖기 시작하는데요. 보호자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도리를 진정시킵니다. 왜냐면 저 강아지가 짖으면서 오니까 막 하면서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다 이제 제가 확 달려들면 얘는 물리는 거예요. 대형견들이 진짜 노는 것 같이 보여도 중간중간에 그래서 잠깐 떨어져서 말려주거든요. 저는 웬만해서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놀다 보면은 힘 조절이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인데요. 보호자가 애써 무시하고 돌아서자 기어이 쫓아와서 짖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이제 엄청 짖어요. 그 이유를 몰라서 사람들이 봤을 때 막 진짜 말한다고 막 그럴 정도로. 보호자를 향해 마치 말을 하듯이 쫓아다니면서 짖어대는 도리. 있네요, 아니, 갑자기.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야? 나와서도 이 정도면 공장에서 이렇게 지도되면 진짜 좀 민망하시겠어요. 주변 공장, 그 아파트는 공장이라서 옆에 솔직히 죄송해요. 근데 민원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경비실에서 큰 개를 이렇게 끌고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좀 진짜 행동 교정이 좀 시급하네요, 진짜로. 지금 안 그러면 시골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보호자와 도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도리의 교정이 시급한 상황. 과연 도리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네, 평소엔 늠름하고 의젓한 도베르만 도리. 그런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보호자 앞에서만 그렇게 짖어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보호자를 위협하면서 짖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짖더라고요. 좀 덩치만 컸지 철부지의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분이 보셨을 때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도리가 왜 보호자한테만 짖는 건지 도리의 짖는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을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이웅용입니다.
사실 그 반려견이 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오늘 만나본 도리의 네네. 경우에는 좀 보호자를 향해서 짖는 것 같더라고요. 반려견이 이렇게 보호자를 향해 짖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반려견이 짖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경계 짖음, 그리고 두 번째는 불안 짖음, 그리고 세 번째는 요구성 짖음인데 경계 짖음은 자기 구역을 누군가가 오려고 할 때 짖는 것이 경계 짖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불안한 짖음은 조금 소심한 아이들 구석에 몰렸는데 자기를 만진다거나 이럴 때 불안한 것 때문에 짖고자 하는 짖음이 불안성 짖음입니다. 그리고 요구성 짖음은 주인이 자꾸 뭔가를 짖을 때 들어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짖으면 뭔가를 해준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짖는 것이 요구성 짖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도리 같은 경우는 약간 요구성 짖음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면서 뭐 말을 네. 하는 것 같다 이랬잖아요. 네. 제대로 보셨네요. 그러니까 뭔가 때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도리가 보호자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 이제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뭐 보호자를 물 것 같은 어떤 그런 액션도 나왔거든요. 짖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앙앙거리고 물기까지 하면 서열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뭐 반려견들은 보통 내가 뭔가를 하자라고 주인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지금 도리 같은 경우는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주인한테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살짝 물기 시작하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게 됐죠. 세진다는 거. 지금 서열이 바뀐 거예요. 그냥 도리가 네. 지금 보호자를 그만큼 아래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불만이 계속 쌓이는 거죠. 예전에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불만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보호자에게만 짖는 도리의 문제 행동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님이 직접 다녀오셨거든요. 도리의 짖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벌써부터 큰 소리 나네요. 도리는 과연 이용용 전문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 밖에서 보셨잖아요. 네. 이렇게 안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엄청 달려들어 잡아요. 예상과 달리 도리가 전문가를 살갑게 반겨주는데요. 과연 도리의 행동 중 가장 교정이 시급한 것 무엇일까요? 제일 심한 건 저한테도 짖고 남개한테 남개들한테 짖을 때 어떻게 제가 가서 말려야 되는지 아니면 평소에 그냥 소리를 지르거든요. 도리 이러면서 크게 불러가지고 야 이러고 생각을 해보세요. 좋게 부르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너 와! 이러는 사람한테 갈 거예요. 이름 인식 훈련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여기다가 막 짖어. 도리 하면 오면 그 짖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도리! 옳지! 옳지! 이렇게. 네? 예전처럼 화날 때 도리!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되세요. 정말 이뻐해 줄 것처럼. 도리! 코를려는 항시 내가 이 아이가 놀고 싶을 때 이름 부르면 좋은 기억을 심어줄 수 있게끔 자주 반복적으로 교육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소 보호자에게 놀아달라고 자주 때를 쓰던 도리. 자신의 성에 차지 않을 땐 계속해서 짖는 행동을 했다는데요. 현주님이 일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자꾸 와서 놀아달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저는 그냥 안 돼 하고 그냥 무시해요. 무시하면 아이가 말을 들어요. 이렇게 놀아달라고 계속 찡얼거리고 이렇게 대요. 턱으로 짚고 놀자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놀까? 링? 도리에게 터그놀이를 해주는 보호자. 하지만 보호자가 무심코 한 행동 중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는데요. 네. 아니, 자꾸 보호자님의 실수는 그거예요. 그냥 놀아주다가 다 놀고 나면 끝. 그만 이러고 그냥 끝내. 네, 그만. 그 강아지들이 그거를 반려견들이 도리가 그런 말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 계속 충분히 놀아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놓으시고 하우스 시키세요. 아우스. 충분히 놀아주고요. 보호자만 이동을 하면 돼요. 보호자가 이동을 해서 강아지가 들어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간식을 꺼내세요. 옳지. 아니요, 칭찬을 할 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칭찬을 말로 하면 안 된다고요? 이 하우스 안에서 옳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하우스 훈련이 끝났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이가 끝났다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놀이의 연장이 되면서 보호자한테 놀아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는 방법은 포인트 트레이닝 교육 방법인데 첫 번째예요. 초대하기, 놀이. 그리고 두 번째 하우스에 올리기, 포인트에 올리기, 올라가기.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가 있을 때 이 아이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반박자 빠르게 가서 보상하기. 이거만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간식을 보상하는 타이밍. 하우스 하면 앉길 바래라고 목표를 세우셔야 되세요. 그래서 앉으면 보상, 앉으면 보상. 이제 천천히 한 발 뒤로 가는 척 했다가 앞으로 올게요. 앞으로 올게요. 그렇죠. 보상. 그렇죠. 또 뒤로 가시고. 보호자가 뒤에서 앞으로 오는 타이밍에 재빨리 보상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여기서 자 강아지가 도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행동들,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과연 기다려는 올바른 대처법이 맞을까요? 행동을 시작하기 했을 때는 기다려는 오라는 신호예요. 아이들이 이거 기다려 모릅니다, 절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빨리 반이. 네. 오면 혼나. 몸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저한테 막 놀자 그래. 또 한 번 더 밀어. 그럼 얘가 뻘쭘하잖아요. 뭐지? 그때 안 돼. 반려견의 행동을 통제할 땐 기다려가 아닌 바디 블로킹으로 통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처음에 한 행동은 그냥 방어. 교육은 두 번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이게 지금 훈련 시 반려견이 흥분하면 우선 간식으로 흥분을 가라앉히는 게 좋답니다. 이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간식이. 이제 보호자가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도해 보는데요. 통제가 쉽지 않네요. 자, 여기서 이 재밌는 좋은 역할을 하는 손이 뒤로 갔기 때문에 아이가 돌아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할 때는 손은 내 가슴 앞에, 몸에 딱 붙어야 됩니다.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바디 블로킹을 시도해보는 보호자. 그렇죠. 주고 기다리면 엎드릴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과연 도리가 엎드릴까요? 어머, 정말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와, 오늘 훈련 대성공입니다. 도리한테 많이 끌려다닌 거죠. 쉽게 말하면 도리가 목줄 맨 거죠. 네? 저는 제가 리더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였네요. 이렇게 정말 꾸준히 교육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도리의 짖음 행동을 개선하려면 우선 이름과 긍정적인 기억을 연관시켜주고요. 포인트 트레이닝을 통해 도리에게 놀이가 완전히 끝났음을 인지시켜주고 바디 블로킹을 통해 도리의 행동을 통제해줘야 하는데요. 오케이. 잘했어, 도리. 앞으로 꾸준히 훈련해서 멋진 반려견으로 거듭나길 바랄게. 보호자한테만 짖었던 이유가 보호자와 이제 놀이 중이라고 인식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렇죠. 전혀 몰랐어요. 영상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네네. 하우스 그리고 포인트 교육이 중요하겠네요. 짖음이 많은 아이들은 짖지 않을 때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우스 훈련과 포인트 훈련을 해줌으로써 강아지가 먼저 짖지 않아도 주인이 간다라는 걸 알려주게 되면 주인이 와서 놀아줄 때까지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기다리게 되면 우선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짖음은 조금씩 사라지게 되겠죠. 도리가 보호자를 향해 짖다가 무는 행동을 하는 거는 보호자와 이제 도리의 서열이 뒤바뀌었기 때문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네네. 이제 반려견과 보호자가 올바른 서열 관계를 맺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 서열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산책할 때 많이 아이들이 서열을 많이 뒤집습니다. 반려견 산책을 하는 도중에 아이가 막 앞에 끌고 나간다라든지 그럼 뒤에서 가지마 말을 건다든지 네. 그러면 아이들이 자꾸 서열이를 그때
주인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저의 상황입니다. 저는 거의 줄을 이렇게 붙잡고 막 끌려다녀요. 진짜 조그만 강아지가 저를 막 끌고 다녀요. 그럼 여기도 지금 집안이 서열이 뒤바뀐 거죠? 네. 그렇죠. 네, 문제가 많죠. 이럴 때는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책할 때 우선은 강아지가 가고자 하는 쪽보다 네. 내가 가고자 하는 쪽으로 조금 리드해서 자꾸 이 아이랑 이 서열 싸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나란히 걷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사실 네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고호자님이 하신 행동들, 직접 네네. 공부하셔서 하신 행동들이 좀 잘못된 걸까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콜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 뒤에는 항상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혼낼 때 도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구 이리 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름을 불렀을 때 자꾸 안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콜링이 안 되는 겁니다. 이름 뒤에는 무조건 좋은 일이랑 연관을 시켜줘야지만이 콜링이 잘 됨으로써 아이의 문제 행동들을 한 50% 정도는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로킹은 어떤가요? 뭐 블로킹도 보호자님이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너무 이 아이가 흥분했을 때 블로킹을 하다 보니까 서로 신뢰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짖고자 하고 내가 블로킹 했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블로킹이라는 것은 반려견들이 얌전할 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서부터 뒤로 물러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앞에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아, 제가 그럼 도리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앉으면 됩니까? 네, 도리라고 줬나? 네,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기서 강아지가 밀면 뒤로 가셔야 돼요. 뒤로 가셔야 돼요. 뭐 다 뒤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무조건 뒤로 이게 가요? 반려견들은 사람이 다가가면 갈수록 뒤로 갑니다. 아,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뒤로 갔을 때 안 돼. 이런 수신호를 전달을 해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 뒤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간식을 주는 거다. 왜 안 줘요? 잘했어. 아, 이렇게. 아,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해가 확실히 됐습니다. 짖는 버릇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훈련은 산책이고요. 기본적으로 반려견들이 짖지 않을 때 보호자님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네.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꼭 짖고 나면 뒤에서 교육하려고 하고 꼭 아이가 끌고 나가면 뒤에서 당기려고 그러고 이런 보호자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옆에 계신 것처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콕 집어서 많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 저도 배워나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산책을 통해서 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네. 만들어주는 게 보호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반려견의 짖음 문제로 고민이신 그 보호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보통 반려견들이 짖게 되면 뭐든지 체벌 그리고 끌어안고 가두기 이런 거부터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반려견들이 지금 짖을 때 끌어안고 혼내는 것이 보호자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네. 이제 이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반려견들이 옳은 행동,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체벌보다는 보상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베르만 도리의 짖음 문제에 관한 시그널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 주신 우리 이운용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